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에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가능 인원을 8명으로 제한하고 방역 패스 적용 연령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접종률이 낮은 20대 미만 청소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체 930여 명의 확진자 가운데 29%인 277명이 10대와 10대 미만의 연령이었고 이들이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 62곳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달 들어서도 어린이집 2곳과 초등학교 1곳, 고등학교 2곳에서 확진자가 나와 어제부터 1,982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미접종자가 많은 청소년과 아동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시설을 들어갈 때 접종이나 음성 인증을 받아야 하는 방역 패스 적용 연령을 만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 패스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시설도 청소년들이 많이 방문하는 식당과 카페, 학원과 PC방 등 16개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12세 이상의 시민 130만 명 모두가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연말연시 모임이 많아질 것을 우려해 최대 12명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기준을 다음 주부터 8명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광주 전남 시도지사가 1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민선 7기 마지막 상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한 건데요. 양 시도는 그동안 불씨가 됐던 군공항 이전에 대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공을 다음 정부에 넘겼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1년 만에 다시 만난 이용섭 시장과 김용록 전남도지사. 민선 7기 마지막 상생발전이다 보니 갈등 사안보다는 협력 안건에 더 중점을 뒀습니다. 내년 대선에 달빛 고속철도와 전라선 고속철도의 조기 착공 등의 과제가 대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광주와 장성, 나주 등 인접시군 5곳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메가시티를 구축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또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기 때문에 전남 광주의 미래를 위해서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에 많은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 상생 발전이 최대 난제였던 군공항 이전 문제는 민선 7기보다는 차기 정부에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8년 상생 발전위에서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공항으로 통합하고 군공항도 조기에 이전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시도민 간의 갈등과 입장차는 더 벌어졌고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보자며 만든 범정부 협의체도 사실상 재구시를 못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군공항 이전 문제는 광주와 전남 상생위에선 말해선 안 될 금기어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교감한 양 시도는 군공항 이전 문제를 차기 정부에서 해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가의 중요 국방시설인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광주 전남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서 국가 주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민선 7기 광주 전남 마지막 상생 발전이 군공항 이전이라는 큰 산은 넘지 못하고 아쉬움만 남긴 채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3조 원이 넘는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광주시가 국비 3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 국비 예산으로 올해보다 12% 늘어난 3조 2,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비 2조 원을 넘어선 지 3년 만에 3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이는 정부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이라고 광주시는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공사 등 계속 사업 280건에 3조 470억 원을, 신규 사업 116건에 1,670억 원가량을 확보했습니다. 신안군 안좌도에는 퍼플섬으로 유명한 반월박쥐도가 있습니다.
이 섬이 유엔이 인정한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김진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 UNWTO의 24차 총회가 개최된 스페인 마드리드. 유엔 세계관광기구는 전 세계적 고민인 지역 불균형과 농촌 인구 감소 문제의 해결책을 관광에서 찾고 있습니다. 최우수 관광마을을 선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인구 15,000명 미만, 문화와 자연자원, 잠재성, 지속성 등 요건을 갖춘 전 세계 75개 국가, 170개 마을이 평가대에 올랐습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는 심사를 통해 44개 마을을 최종적으로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안 퍼플섬, 전북 고창의 고인돌 웅곡습지 마을 등 2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Welcome the representative of Korea, the Vice Minister of Tourism, Culture and Sports of Korea, and also the representatives of Shinan. As you can see, Purple Island. Congratulations to both. 문화자연 자산, 농촌 기반의 가치, 생활 양식 등 모든 분야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세계 기구가 인정한 겁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에 한국의 해외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오면 최소한도 거기 1,000만 명의 50%, 500만 정도가 오는 그런 세계적인 섬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이름난 곳에만 인파가 몰리는 과잉 상태의 관광을 분산하고 낙후 지역을 관광 명소로 만들어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일. 신안군의 퍼플섬, 반월 박지도가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낮 2시 10분쯤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약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피하던 시민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난로를 켜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불이 났다는 사무실 관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첫눈도 내렸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에 들어섰습니다. 눈이 내려앉은 무등산은 멋진 설경을 뽐내고 있는데요. 무등산을 찾은 이다솔 캐스터가 올겨울 추위 전망을 전해드립니다. 알록달록 단풍잎으로 가득했던 나무들은 어느새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겨울을 보낼 채비를 마쳤습니다. 12월의 첫날 첫눈이 내린 가운데 무등산 얼음 바위에는 커다란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렸고 정상으로 향하는 등산길은 하얀 눈도 소복이 쌓였습니다. 등산객들은 이제 단풍이 아닌 눈꽃 세상 구경에 나섭니다. 세상을 풍광도 좋고 하얀 이렇게 눈 덮인 세상에 보니까 내 마음도 깨끗한 것 같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정 나누면서 이렇게 지출을 몰고 올라왔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눈꽃을 보면 내 마음의 꽃을 보는 것 같고 인간의 꽃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등산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 시작된 게 눈으로 보기에도 또 피부로도 확연히 느껴지시죠? 올 겨울은 얼마나 춥고 또 눈은 얼마나 내릴까요? 올겨울은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또 대체로 건조한 날이 많겠지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10년 광주와 전남의 기온과 강수량 추세는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0년 평균 추위는 1월에 가장 심했고 비 또는 눈이 온 날은 12월이 가장 많았습니다. 주말과 휴일 눈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날은 맑겠고 최고 기온은 영상 10도를 웃돌며 오늘보다 포근하겠지만 최저 기온은 0도에서 1도 안팎으로 아침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정부의 신북방 정책에 발맞춰 동북아 공동 번영과 평화를 모색하는 회의가 광주에서 열렸습니다. 광주 평화재단이 마련한 회의에서 김현철 전 통일부 장관 등 참석자들은 한반도가 동북아의 자원과 물류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남북 협력 관계 구축 등 실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